2차 조사에 대해서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술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서 정말 증거가 없었다면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 등이 줄줄이 구속이 됐겠습니까?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 시작을 하겠습니다. 뉴스특보 때문에 저희 사사건건이 평소보다 대략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두 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격주로 나오시는 분들이죠. 박원석 전 의원, 김수민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개각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부분 개각이 있었는데 저희 그래픽 준비한 거 있죠?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세 사람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문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예, 신원식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지만 홍범도 장군 흉상과 관련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당시에 문체부 장관을 했었고요. 그리고 김행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예, 이 세 사람을 물론 인사청문회를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오늘 내정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부분 개각 어떤 포인트를 좀 주로 보셨는지. 우선 요즘에 그 대통령의 메시지,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국정 운영의 기조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시용보다는 이념을 말씀하시고 국무위원들에게도 당신들은 정무직 정치인이다. 나가서 말로 싸워라, 뭐 전사가 되라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기조하고 맥을 같이 하는 인사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고 임기 중반쯤 다 와가기 때문에 조금 통합형 인사나 이런 거를 기대하는 이제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강하게 어쨌든 이 본인의 그런 의지를 국정에 반영시키겠다 이런 생각의 인사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돼서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하기도 했고 굉장히 강한 발언을 거듭했던 신원식 의원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거다. 또 유인촌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문화체육부 장관을 할 당시에 또 문학의 편가르기 줄세우기 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김행 비대위원은 최근 들어서 여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강하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제 그런 스피커 역할을 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의 의중이나 국정기조를 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을 전진 배치하겠다라는 의중이 작용한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께서 말하는 그 의중을 저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 때 발언했던 지난달 발언인데 잠깐 좀 보고 올까요? 박 전 의원도 언급을 하신 부분이긴 합니다. 저렇게 말을 했어요. 장관은 정무적 정치인이라서 말로 싸우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다. 전사가 돼야 한다. 공격받기 싫다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강경한 발언을 국무회의에서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런 맥락이 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박 전 의원의 말씀을 이해하겠고요.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뭐 집단 스포츠로 치면은 감독이 선수를 교체를 하는데 수비수를 좀 빼고 공격수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수비수를 넣는데 기술적인 수비수보다는 좀 힘으로 하는 수비수를 넣는 그런 좀 타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공격에 능한 이런 활동을 해왔던 분들이라는 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더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뭐 행정이라든지 관료적인 이런 접근보다는 정무적인 접근이 더 두드러진 그런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좀 거친 논란이라든지 또 이제 어떤 갈라치기라든지 이런 현상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무위원이나 이 강요 명단을 짜다 보면은 어떤 장관의 경우는 야, 이 장관은 특정 진영이 아니라 다른 데서 보더라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예전에 어떤 평가를 들었는데 관료 사회에서 평가가 좋아. 뭐 이런 장관들이 좀 섞여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인사보다는 이제 확실하게 정부의 코드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인사로 더더욱 가닥을 잡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 것이고 특히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짧기 때문에 초창기의 내각이 정무보다는 테크노크라트 위주로 짜여질 수 있는 개연성이 컸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정무적인 코드는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인사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앞서서 일단은
이 말만큼은 이제는 정치권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것이 코드 인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국민의힘도 사실 야당인 시절에 민주당이 여당일 때 누가 임명이 되면 코드 인사다 이런 공격들을 많이 했었고 민주당 역시도 국민의힘 정권 때 그런 공격들을 하지 않지는 않았는데 사실 인사는 코드 인사인 건 당연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런 인사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정권 교체를 이쪽 저쪽 거듭하면서 왔다 갔다 권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험을 해봤고 그런 이상 앞으로는 이제 뭐 인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코드 인사다 이런 공격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진 게 무의미해졌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익명 보도로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에 간간히 좀 쓴소리를 SNS에 올리고 있어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근데 올렸다가 삭제한 글이 있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과 관련한 글인데 예, 보여주십시오. 예. 이명박 정부 때 인사 원칙이 있었다. 국방부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정당 출신, 그러니까 정치인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군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다. 좌파들처럼 군과 검찰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우파는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은 삭제가 됐다고 하는군요. 근데 저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 국방부 장관 관련해서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박정훈 전 대령 관련해서 전 대령이 아니죠. 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현 대령이고 지금 대통령실 안보실 2차장이나 국방비서관도 교체설이 돌았는데 이번에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국방부 장관만 교체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또 다른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안보실 2차장이나 국방비서관도 교체가 예정돼 있죠. 후임자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종섭 장관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세 분 다 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외압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인데다가 박정훈 대령의 증언을 통해서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일종의 문책성 경질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야당에서 탄핵안도 얘기가 나왔었고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는 예. 뭐 탄핵이야 이제 실효성이 없게 생겼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특검을 도입하겠다 이런 쟁점이 살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사 외압 사건의 관련자들의 꼬리 자르기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국회에 불려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뭐 그렇게 해석을 하죠. 하더라도 불려 나오게 되죠. 나중에 가면 불려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장 현직에 있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예. 이제 꼬리자르기성 인사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안보 라인에 쇄신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해석이 일정하게는 좀 설득력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예.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저 얘기를 SNS 썼다가 지운 거는 이게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좀 부정적 언급을 하는 게 써놓고 보니까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지운 게 아닌가 싶고 이제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군 출신이고 합참의 작전본부장, 차장 다 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에 손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중간에 이제 비례대표원을 거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취지에서 봤을 때 현직 의원을 장관으로, 국방부 장관으로 군권을 관할하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전례도 별로 없는 데다가 곧바로 가는 거니까. 이게 맞느냐. 예, 예. 근데 이런 문제의식을 담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그런 비정파적인 기준을 강조해 왔던 거는 과거에 우리 군이 이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했던 군사 쿠데타에 연관됐던 그런 과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독 강조됐는데 이미 이제 뭐 군도 어느 정도 이 문민화된 이 체제에 적응을 하고 있어서 다시 그런 식의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청문회에서 쟁점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국회의원으로서 시장의 문제의식이 국회의원으로서 특정 그 정파의 시각을 강하게 대변했던 분이 특히 이제 홍범도 장군 이 흉상이전 논란과 관련해서 본인이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지만은 굉장히 강한 목소리로 이걸 대변을 해왔고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광복회장은 보수 쪽의 원로시잖아요. 이종찬 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근데 그분에 대해서 뭐 당신이나 물러나라라는 거친 언사를 쓰면서 설전을 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홍준표 시장이 이런 식의 치고 빠지기를 잘하세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선을 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묘한 줄타기를 잘 하시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사에 대해서 저렇게 정면으로 반박했다가 여권 내에서 가뜩이나 지금 징계 중인데 그렇군요. 또 거친 어떤 그 비판에 직면하게 될 소지도 있어서 아마 SNS를 삭제한 게 아닌가 싶은데 삭제해도 기사가 되리라는 거를 충분히 전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징계 중이라는 사실을 제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 장관 부분은 글쎄요, 뭐 박정훈 대령권과 연관시켜서 좀 설명을 해본다면 앞으로 뭐 어떻게 될까요? 뭐 특검도 지금 진행한다는 것 같고. 일단 이종섭 장관이 사퇴를 하면 이거는 이제 탄핵을 하는 것이 이제 뭐 불가능한다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민주당이 다른 전략을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 다른 전략을 좀 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단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민주당이 그리고 이제 뭐 전체 야권이 특검법을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해놓은 게 50억 클럽 특검법도 있고 또 김건희 영부인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있는데 또 특검법을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만능론으로 가는 건 아니냐. 전선이 너무 확대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미 발의를 해놓은 두 가지 중대 특검도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기로에도 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화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공수처는 또 민주당 등의 야권에서 주도해서 만든 기구 아니겠습니까? 특검보다는 이제 공수처 수사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우선순위를 둬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저는 홍준표 시장의 논리를 민주당 등의 야당이 빌려가지고 인사청문회에서 비판을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뭐 국방부 법무부 장관 정당 출신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내에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나는 장관이기 전에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역사도 있고 전례가 있어서. 민주당 철학하고도 안 맞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을 떠나서 요즘 시대에는 이제 과거에는 국방부 장관이 군을 장악한다거나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장악한다거나 이런 게 강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이제 정치인을 안 치는 게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분별 정립이 돼 있고 또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군이나 검찰의 일원이 아니라 외부인입니다. 민간의 그 문민 통제를 목적으로 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물이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정당 출신 인사가 법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인 출신, 그러니까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한 10년, 20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러한 인물이 앞으로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1차적으로는 의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 연관 없는 사람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문제의식을 김수민 평론가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스특보 때문에 저희가 좀 시간이 짧아져서 민주당 얘기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서 오늘 14일 차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이요. 그래서 현장에 많은 의원들이 지금 격려 방문을 하고 있고 잠깐 좀 분위기 보고 올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빨리 단식이 좀 종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의원님들의 바람이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바람입니다. 대표의 건강이 우리 당의 운명처럼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빨리 대표께서 그거를 그만두시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국민들 위해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고 국민들 기대가 얼마나 크니까 이쯤에서 조금 중단을 하시고 다시 한번 국민들 기운나게 좀 함께 싸우실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현장 분위기 보고 왔고요. 사실 월요일에 저희가 그 두 당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단식이 옳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뜨겁게 공방을 벌였기 때문에 오늘 두 분께는 이게 뭐 옳으냐 그르냐 보다는 어떤 정치적 효과를 거두었는가 혹은 역효과가 났는가 뭐 이런 효과 측면에서 좀 공학적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박 전 의원께서는 이번 단식과 관련해서. 일단 당 내의 그 단합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지는 그런 효과의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었죠. 예. 이제는 단식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뭐 이러기보다는 그 당내에서 모두가 나서가지고 만류를 하는 상황이고 그만큼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재명 대표가 3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단식을 시작을 했는데 그 요구사항이 굉장히 큽니다. 뭐 국정 방향의 쇄신, 개각,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여권을 움직이지는 못한 그런 단식이고 또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와 설득, 일종의 이제 확장성이죠. 그것도 그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만큼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 단합은 이뤘는데 이게 확장성은 없는 그런 단식인 것 같고 그러나 뭐 내부 단합을 이룬 것도 작지 않은 성과라고 보고 더군다나 조만간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표결을 앞두고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이상 이 단식을 이어가는 게 그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건강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일 거고 뭐 지금 와가지고 여권이나 대통령실이 다른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없습니다. 예. 시종일관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비난과 조롱 일색이었기 때문에 그 기조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당내에서 저렇게 만류의 목소리가 커져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저는 중단하는 게 맞지 않느냐.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다 거뒀다 이렇게 봅니다. 거둘 수 있는 효과는 거뒀고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다. 예. 김수인 평론가는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거둔 확실한 성과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을 만큼의 당내 결집을 이뤄냈다라고 봐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통화라든지 이낙연 전 대표의 방문, 심지어 반목했었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눈물 흘리면서 방문을 했었고 이런 걸 봤을 때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가 스물스물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흐름이라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민주당이 결국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쪽으로 가게 될 거다. 그렇게 더 높게 전망하십니까? 이 대표가 그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 목적도 내심 품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건 다 해석이니까. 내심의 영역이긴 한데 의도를 떠나서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보는데 근데 사실 이게 민주당의 지지세 확장에 도움이 됐는가를 했을 때는 좀 의문이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 대표에게 무엇을 보냐면 결백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가 했을 때 단식은 결백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위기라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것을 얼마나 내려놓는가라는 부분에서 대표직을 계속 부여잡고 있는 게 현명한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에게 좀 씌워져 있는 프레임을 깨지는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앞으로의 아마 전망 가지고 얘기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언급하신 것 중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그럼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할 걸로 거의 그렇게 언론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뭐 이번 주 내에 한다. 그럼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통과시켜도 민주당에겐 부담이고 통과를 안 시켜도 부담이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떻게 향후 흘러갈 건지를 좀 전망해 보신다면. 그러니까 약간의 진퇴양난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당론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물론 이제 조건부이긴 하지만 당론으로 수용을 했고 이재명 대표도 6월 달에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언급이나 민주당이 정한 원칙의 연장선에서 보면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냥 가결시키고 사법 절차에 임하는 게 일관성이 있는 그런 태도인데 지금 분위기는 그와 다르게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또 이재명 대표 단식이 거기에 미친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거칠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민주당 내부의 반발을 이제 조직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저도 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근데 이게 이제 국회 그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가결, 즉 가표를 찍은 게 과반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권이나 무효는 다 부결적으로 카운트가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가표가 부표보다 한 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부결이었던 이유는 무효 기권표 때문에 그랬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무효 기권표가 이제 상당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 당 혁신이 논란 과정에서 31분이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이미 했죠. 그래서 그분들은 적어도 가결표를 찍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우세한데 그조차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당대표가 저렇게 배수진을 치고 단식을 하고
그에 대해서 강경 지지층이 결집해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조차도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온다면 가결될 가능성보다는 부결될 가능성이 조금은 좀 높아 보입니다. 높아 보이고 이재명 대표는 가결시켜달라, 부결시켜달라 이런 입장을 표명하진 않을 것 같다. 안 하고요. 예. 그냥 뭐 의원들의 결정에 맡기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저 뭐 체포동의안 부결 쪽으로 흐를 것 같고 근데 예. 분명히 말씀드린 건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 조사 받으면서 증거가 없더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이 맞다면 노마크 찬스예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나가겠다고 한다면은 사실 역풍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일단은 전망을 해보고. 부결 뒤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최선의 경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최선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기각시키는 건데 예. 최악이 바로 옆에 있는 길, 발부의 길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문을 여는 게 겁이 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최선을 추구하기보다는 최악을 방지하는 선택,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지 않을까. 다만 이제 애초에 했던 약속, 그리고 증거가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대표의 태도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는 역풍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점 말씀드립니다. 예, 두 분의 예상은 같고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마 2주 뒤에 나오실 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여기서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석, 김수민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